보물 사냥꾼들의 황금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영광과 부, 권력과 명성, 그것이 바로 사냥꾼들이 꿈꾸는 모든 것. 하지만 모두와는 다른 길을 걷는 자가 있다. 그는 크라이, 최강 사냥꾼팀 스트레인지 리프의 리더, 절정의 실력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더욱 그가 표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커리어 초창기로 돌아가 보려 한다. 한번 해보자고. 어릴 적 우린 보물을 찾아 떠나는 팀을 만들고 싶었어. 인생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목표는 킹고 주디아에서 가장 강한 영웅이 되는 것. 사냥꾼은 최고의 슈퍼스타로 여겨진다. 주 임무는 잊혀진 유적과 신비한 보물의 전당을 찾아 세계를 누비며 명성과 부를 얻는 것. 괴물 팬텀과 맞서 싸우며 목숨까지 걸어야만 하는 냉혹한 세계. 하급 사냥꾼 면접이 열리는 술집으로 가는 길. 이곳은 강력한 팀들이 모이는 길드의 중심지. 서로 돕고 신입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이기도 하다. 사냥꾼끼리 싸우면 죽는 건 시간 문제니까. 대기 중 갑자기 한 소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크라이도 팀을 찾는 줄 알고 합류를 제안한 거였다. 그가 심드렁해 보여서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했나 봐. 자신을 3급 사냥꾼 루다라고 소개했다. 크라이는 수줍게 악수를 거절하며 나는 크라이 안드레라고 말했다. 루다는 혼자 싸워야 했던 과거를 말하며 팀 없이 초반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백색 늑대 동굴의 보물전당을 노렸지만 너무 어려워서 동료를 찾으러 온 거란다. 근육질 남자가 비웃으며 루다에게 쇼 좀 그만하라고 조롱했다. 3급이라면서 감히 여기 온 걸 깎아내렸고 루다는 화가 나서 그를 때려 눕힐 생각까지 했다. 근육남은 여기선 3급이 신입 수준이라며 냉소했다. 시끄러운 싸움에 크라이는 끼지 않고 조용히 몸을 숨겼다. 정체를 숨겨야 하니까. 싸움 직전 경비대가 나타나 싸우면 길드 가입 자격 박탈이라고 협박했다. 루다는 긴장하며 내가 뭘 했는데요? 라며 물러났다. 내부에 들어서자 모두 사냥꾼인 걸 보고 루다도 놀란 눈치였다. 여기 몇 번이나 와봤어요? 묻자 5번 왔다고 답했다. 그에게 사냥꾼의 세계는 실력으로만 평가되는 무대. 강자가 왕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재능 있으면 빠르게 이름을 알리고 아니면 그냥 풀 뜯는 삶으로 돌아가야지. 루다가 저 화려한 팀을 가리켰다. 크라이가 설명했다. 저곳은 성령어자. 모집 중 가장 강력한 팀이다. 이번엔 단 6명뿐이지만 7단계 보물전당을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라 사냥꾼 세계의 엘리트로 불려 그들의 리더는 로단. 그가 인정해주면 그 누구라도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 루다는 빈 테이블에 의문을 품었고 그에게 알려주길 그쪽은 스트리의 자리야. 퍼스트 스텝 길드를 세운 자들이지. 몇 년 전 수도해온 젊은 팀의 줄임말이기도 해. 그들은 자기 재능으로 세상에 알려졌어. 고통스러운 영혼들처럼. 그 안엔 크라이의 오랜 친구들이 모두 포함돼 있지. 오랜만에 인원을 모집해서 오늘처럼 많은 사냥꾼이 모인 거야. 특히 혼자 사냥하는 자들이 스트리에 들어가면 순풍에 돛단 듯 성장할 수 있거든. 그때 한 4번째 등급의 젊은 사냥꾼이 목청껏 가장 강한 팀과의 만남을 요구해. 들으니 모두 그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란 걸 알았지. 그 어리석은 행동의 결말은 스트리 멤버 제자에게 찍혀 혼쭐나는 거였어. 그녀는 티노, 그리고 여기선 그녀의 강함을 모르는 이가 없지. 보안팀 형도 나서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멍청이는 무시했어. 티노는 귀찮아하며 걷어차려 했지. 만약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야. 다른 사냥꾼들은 싸움 구경에 환호하며 바로 의자를 치워 싸움판을 만들었어. 그렉은 이런 기회가 드물어 완전 신났어. 이 광경에 매는 작은 친구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 경고했어. 안 그러면 끝장이라고. 흥미진진하지 루다야. 강자들의 싸움을 보는 건 언제나 쾌감이니까. 크라이의 약한 목소리가 티노에게 들렸고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상대에게 관심을 잃다가 맨의 익숙한 모습이 보이자 다시 집중했어. 곧바로 달려들어 공격했고 그 일격의 거리 전체가 흔들렸지. 크라이는 얼굴이 드러났고 그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길드장에게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 주변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 누가 알았겠어. 이 젊은이가 바로 이곳의 최고 권력자라니. 최강팀의 리더. 천변만화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8레벨 맨이었어. 처음 수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들은 신병용 보물전을 연달아 깨며 기록을 갈아치웠지. 크라이는 미끼역할만 했을 뿐 아무것도 못했어. 반면 5 친구들은 모두 크라이를 사랑했지. 그래서 매번 매니공을 세웠다고 여겼어. 그들의 꿈은 시작됐지만 매는 자신의 능력이 친구들처럼 괴물급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었지. 언젠가 자신이 팀의 짐이 될까 두려워 어느 날 갑자기 탈퇴를 요청했어. 하지만 모두가 강해질 거라 믿었기에 그의 떠남이 확정되기도 전에 5명이 그를 팀장으로 임명했지. 모두가 찬성했고 결국 매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최고의 팀을 이끌고 있어. 원래 말재주가 있어 소통은 그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젊은이가 어쩔 줄 몰라 했지. 시간이 흐르며 진짜 괴물들이 탄생했어. 매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친구들을 이끌고 길드로 돌아왔어. 아직도 모두가 매니 길드장이라는 걸 믿지 못해. 그가 손에 낀 장비들을 보면 모두가 겁을 먹거든. 악당도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 잠자는 바람에 늦었단다라고 칭찬했어. 사실 그건 변명이었고
그가 솔직히 말할 용기는 없었지. 티노는 그 젊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를 다른 곳으로 쫓아내며 반쪽짜리 미남이라 부르지. 잔인하게도 다른 이들은 길드장이 사냥꾼들을 조용히 평가하는 줄 오해해. 그래서 매는 변장하고 제복도 입지 않는 거야. 그 소녀는 계속 불만을 표하며 크라이에게 그 녀석을 길드에서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어. 비록 4등급 신참이지만 스트림 멤버리의 제자라 매우 혈기왕성하지. 맹과도 아는 사이라 조금은 봐주는 편이야. 악당에게 멤버 찾는 중이냐 묻자 아직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어. 친구에게 만약 내가 딱 한 명을 지목하면 받아줄까라며 물었어. 금발 친구는 바로 동의하며 맨을 믿는다고 했지. 팀 멤버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크라이를 개처럼 노려봐서 그를 겁먹게 만들었어. 티노도 합류하고 싶다며 말했지만 그 미남 젊은 이 팀에는 절대 안 들어간대. 그 멍청이는 못 참겠다는 듯 여전히 강한 척하며 맨에게 내게 빌면 들어줄게라고 말했어. 티노가 격분했고 크라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정보를 물었지. 그는 주로 혼자 사냥하는 4등급 사냥꾼주라는 걸 소개했어. 대충 보니 전투력은 아직 부족했지만 악당이 훈련시키면 분명히 성장할 거라 확신했지. 맨 자신은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오로지 감으로 판단하는 편이야. 그래서 승낙했어. 그리고 미남 젊은이에게 알비를 추천하되 한 가지 조건을 달았지. 그에게 물었어.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크라이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 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말했지. 사실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었지만 말이야. 게다가 5 친구들이 뒤를 봐주기도 했고 그 멍청이의 실력을 시험해볼 거야. 그는 손에 10개의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하나를 빼내며 선언했어. 이 보물을 차지하는 자를 내 팀에 추천할 거야. 모두가 흥분했어?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티노는 팀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지만 여긴 맨의 영역이니까 그 못된 놈 입에 주먹을 날려 반지를 빼앗으려 뛰어들었어. 그렇게 술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자는 기회를 틈타 슬쩍 사라져버렸어. 오늘 만난 2 친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남기면서 인연이라면 또 만나요? 다음 날 아침 크라이가 어젯밤 선발전 난동으로 신문 1면을 장식했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에바는 여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지. 악당마저도 그 청년의 쾌활함에 웃음이 터져나왔어. 부길드장은 맨이 너무 의지만 한다고 생각했어. 모든 걸 그에게 떠넘기기만 하니까. 길드장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소집했지. 처음에 청년은 공격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변명했어. 전에 나올 때마다 위장용 리버스 페이스를 써야만 했거든. 그건 마치 가면을 써서 다른 사람인 척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야. 에바는 지금 누가 그를 공격하겠냐고 생각했지. 그도 살짝 겁먹은 거야. 수도 지부 경비대장 아저씨가 만나자고 해서 갔어. 멋있게 굴다가도 상사 앞에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게 다반사였지. 자신은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아저씨가 주먹을 휘두르면 끝장일 거야. 그 아저씨는 그 못된 놈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고 불을 부채질했다고 꾸짖었어. 다행히 재산 피해만 있어서 큰일은 없었지. 옆에 있던 친구가 대신 사정해주기도 했고 아무리 그래도 퍼스트 스텝 같은 대형 길드는 모범을 보여야 하니까 결국 뭔가 임무를 완수하는 걸로 마무리해야 했어. 일종의 만회였지. 이 헌터관리협회는 길드보다 훨씬 상위층이야. 여기는 온갖 별난 임무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크라이는 계속 짓궂게 굴면서 전 헌터인 경비대장이 여기서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고 했어. 그러더니 왜 자꾸 임무를 자기한테 주느냐고 따졌고 결국 눈치 주다가 스스로 골라서 하라는 기회를 받았지. 입심 덕분에 3급 임무 하나를 따냈어. 원래는 악당한테 대신 시키려 했지만 돌아와서 둘 다 한숨을 쉬었지. 저 녀석 성격 그대로라면서 예전부터 변하지 않았지만 그게 바로 그의 매력이기도 해. 안타깝게도 그가 고른 임무는 3급 난이도지만 사실 엄청 어려운 거였어. 다음날 매니 친구 찾으러 길드에 갔더니 이미 떠난 뒤였어. 티노만 남아있었고 놀랍게도 전에 그가 뺏긴 반지를 이미 손에 넣었더라고. 에무도 자존심이 있어서 길드장의 물건을 아무에게나 넘기고 싶지 않았거든. 기회를 본 청년은 에무가 기뻐하는 틈을 타서 임무 대신 하라고 떠밀었어. 그녀는 데이트가 자는 줄 알고 좋아했지만 크라이가 임무를 꺼내는 순간 너무 어려워서 바로 자취를 감춰버렸지. 불행 중 다행인 건 민재가 마법의 쇠사슬을 꺼내 그 아이를 꽁꽁 묶으려 했다는 거야. 갑자기 태호는 속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제발 날 풀어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싶어. 이 구출 임무는 언제 끝나는 거야? 그녀가 그렇게 애원했어. 게다가 혼자서 구출이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5명이 그 말을 듣자 그 못된 놈이 지난번에 갑자기 셋이서 팀을 꾸렸던 걸 떠올리며 짜증이 확 났지.